주디스 바시는 1978년에 미국 LA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디스의 부모님은 둘 다 헝가리에서 온 이민자 출신인데요. 아빠 조제프는 배관공이었고 엄마 마리아는 웨이트리스로 일했어요. 조제프가 한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헝가리 출신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가정 환경은 달랐습니다. 조제프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마리아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45살의 조제프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38살의 마리아는 첫 결혼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극복하고 1977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인 1978년에 주디스를 낳았죠. 마리아는 항상 딸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첫 아이로 주디스를 낳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디스가 5살이 되던 무렵 평범한 삶을 살던 이들 가족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주디스를 데리고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요. 그곳은 마침 광고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우연히 주디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음료 광고에 캐스팅한 거죠. 그날부터 마리아는 자신의 딸을 유명한 배우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디스는 엄마의 기대만큼 재능도 있었어요. 각종 영화와 TV쇼에 출연하기 시작했죠. 주디스는 또래보다 2-3살 정도 어려 보이는 편이었는데요. 실제 나이는 7살이어도 보통의 5살 아이보다 소통도 잘 되고 대본도 잘 외우다 보니까 감독들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50개가 넘는 광고에 모델로 활약하면서 7살의 나이에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1980년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었죠. 주디스의 가족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는 부유한 동네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관공이었던 아빠 조제프는 딸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을 했었는데요. 딸 덕분에 삶이 편해지면서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또한 조제프는 고작 7살인 딸이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겠다는 말을 했죠. 한 번은 주디스가 마당에서 연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요.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딸이 갖고 놀던 연을 빼앗아서 산산조각 내버렸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리아가 조제프와 살면서 처음 보는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었고 일부러 주디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잘 대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6년 12월 주디스가 8살일 때 마리아는 참다 못해서 조제프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남편이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는 조제프는 다소 자제하는 듯 보였고 신체적 폭력보다는 폭언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주디스는 또래보다 키가 20cm나 작았다고 해요. 또한 자신의 속눈썹을 뽑거나 키우는 고양이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등 발모벽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죠. 촬영장에서는 이유 없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주디스가 9살일 때 영화 조스 4편 촬영을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바하마에서 촬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조제프는 혹시나 아내와 딸이 자신을 두고 이대로 떠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고 있는 주디스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촬영이 끝나고 엄마랑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촬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요. 엄마 마리아 역시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당시 마리아의 친오빠가 뉴욕에서 거주 중이라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조제프가 알아내 버렸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 집에 전화를 걸어서 주디스를 바꿔달라고 했죠. 그리고 딸을 다시 한번 협박했습니다. 주디스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랐고
결국 비행기표를 사서 바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혼을 하지 못했죠. 조제프가 마리아에게 자신을 떠나간다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인 후에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선뜻 떠나기가 무서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디스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한 번은 오디션을 갔다가 펑펑 울면서 대사 한 줄도 읊지 못하자 매니저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했죠. 상담 결과 주디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아동보호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마리아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마리아는 조제프가 집에서 벌이는 행태에 대해서 설명했죠. 하지만 곧 있으면 이혼할 거고 파노라마시티의 딸과 함께 살 아파트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횡포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몰래 짐을 조금씩 옮기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죠. 마리아와 주디스는 그 아파트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조제프의 감시 때문에 밤에는 꼭 집에 가서 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당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과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마리아의 설명만 듣고 사건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1988년 7월 10일, 그날도 마리아는 자신들의 물건을 담아서 새 아파트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자를 꺼내고 있을 때 조제프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조제프는 항상 아내와 딸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했는데 몰래 마리아의 뒤를 밟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급하게 둘러댔죠. 조제프는 의외로 순순히 마리아의 말을 믿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위치도 알아내버렸으니까 이사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친구들은 조제프를 피해서 일단 빨리 그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마리아는 아직 이사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남편이 두려워서 조제프의 곁을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제프도 일단은 심한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에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약 2주가 지난 7월 27일, 이웃이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 주디스의 집이 불타고 있었죠. 이웃은 즉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빠르게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건 조제프, 마리아, 주디스의 시신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7월 25일 이날부터 주디스는 이틀 동안 촬영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놀았죠. 이웃들도 그 모습을 봤고요. 이날 밤도 평소처럼 마리아는 주디스를 재우고 본인도 잠에 들었는데요. 조제프는 아내와 딸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방에서 자고 있는 딸의 머리에 대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게 주디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총소리를 듣고 놀란 마리아는 잠에서 깨서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격한 몸싸움을 했지만 마리아는 힘으로 조제프를 이길 수 없었죠. 조제프는 마리아 역시 머리에 총을 쏴서 살해했습니다. 조제프는 아내와 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신도 그 자리에 두고 치우지 않았죠. 하지만 주디스 사망 3일째가 되던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날은 주디스가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자 매니저가 전화를 건 것이었죠. 조제프는 아내와 딸이 아침에 차를 타고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도 이 집을 떠나 이사 갈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 자신의 머리에도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조제프는 사실 과거에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거주지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조제프의 과거를 전혀 몰랐죠. 또한 조제프는 자신의 부인과 딸을 엄청나게 통제하고 집착했는데요.
정작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주디스가 촬영을 가는 날이면 주디스가 벌어온 돈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주얼리를 사주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죠. 그러다가 아내의 이혼 계획을 눈치채고 결국 아내와 딸을 살해한 것입니다. 주디스의 사망 소식은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죽기 전에 찍어둔 두 편의 영화 공룡시대와 찰리의 천국여행은 그녀의 사망 이후에 개봉했죠. 찰리의 천국여행에서 주디스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연기했어요. 이때 주디스는 사망 전에 녹음이 끝난 상태였다고 해요. 상대 역할을 맡았던 배우 버트 레이놀즈는 주디스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은 촬영분을 혼자서 녹음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30번 넘게 NG를 낼 정도로 오열했다고 합니다. 주디스 바시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작 10살의 아역 배우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빠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폭력도 엄중하게 다루게 되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절차를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디스는 사망했지만 그녀는 정말 재능 많은 소녀였고 주디스의 모습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